네, 안녕하세요. 프라임북 학원의 여지훈 평가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득점을 하신 합격생분 모시고요.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평가사님.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34회 이제 합격한 김대환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지훈 평가사님 전체 커리큘럼에 따라서 강의를 드렸고요. 스터디만 실강으로 듣고 나머지는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거는 원래 준비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하다가 다시 퇴사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 이번에 퇴사하고 나서는 4년차 유예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실무 점수가 좀 평균 점수가 올려져서 너무 운 좋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너무 여지훈 평가사님과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근데 점수가 되게 좋은 점수 받으셨어요. 보니까 총점 53점인데 뭐 세부 점수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풀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번에 실무 1번 26점, 2번 15점, 그다음에 3번 6점, 4번 6점 이렇게 해서 총 53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풀이 제가 순서, 그렇죠? 풀이 순서 같은 경우는 일단 4, 3, 1, 2 순서로 풀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풀게 됐냐면 제가 1, 2번을 맨 처음에 이제 시험지를 딱 봤을 때 정말 한 2, 3분 동안은 제가 정말 좀 패닉이 오긴 했어요. 이거가 양도 많고, 그렇죠. 양이 너무 많아서 양이 많았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너무 처음에 패닉이 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1, 2번을 봤을 때는 시간이 확실히 많이 걸릴 거는 확실하게 이제 제가 느꼈고, 3, 4번도 쉽진 않았는데 문제 양 자체는 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4번을 먼저 풀어서 제가 좀 1, 2번 시간을 좀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그럼 그동안 이제 연습하실 때는 혹시 뭐 1번을 먼저 풀었다가 좀 시간 많이 초과돼가지고 뭐 한 문제를 못 풀거나 뭐 이런 적들이 좀 있으셨나 보네요. 근데 저는 완주는 다 하긴 했어요. 근데 예. 이제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 뭐 중간에 과정은 많이 빠졌을 수도 있는데 결론은 최대한 무조건 빨리 내려고 그렇죠. 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푸는 게 또 시간이 너무 없으면 못 풀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쉬운 4번, 사실 4번이 올해 가장 쉽긴 쉬웠잖아요. 가장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좀 특이하게 3번을 그 다음 푸셨거든요. 예, 두 번째로 3번을 푸신 이유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자. 일단 양도 적었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정확도는 사실 고려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일단 숫자를 넣는 거에 일단 빨리 숫자를 넣고, 어차피 정답을 맞으면 좋은 거고 틀리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일단 이걸 빨리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빨리 넣고 넘어가는 쪽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4번 푸실 때 몇 분 정도 드셨어요? 4번 풀고 3번 넘어오셨을 때 제가 한 5분, 6분 정도 5분 후면 넘어갔고,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3번을 지금 몇 분 정도 푸신 거죠? 제가 4, 3 했을 때 둘이 합쳐가지고 한 15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정확하진 않는데 그 총 정도. 100점 30점인데 15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빨리 정리하고 넘어오신 거네, 이렇게요? 네, 무조건 빨리 쳐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되게 그동안 공부를 성실하게 잘하셨나 봐요. 4번 6점도 솔직히 작은 점수가 아닌데 3번 6점은 상당히 고득점이거든요. 3번이 보통 합격생 뭐 커트라인 저기 45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보통 이제 2점 3점이 되게 많고 4점까지 5점 이상이 잘 없거든요. 근데 6점까지 받았던 거 보면 그 처리를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략이 좋았었네요. 또 그 다음에 3번 푸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1번 2번 넘어오셨네요. 어떻게 풀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도 많고 이제 개별 요인 비교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어쨌든 결론은 내야 되는 건 맞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 개별 요인을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제가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해도 맞춘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네네. 일단 2번도 풀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빨리 푸는데 1번 같은 큰 경우 틀 위주로 네. 구조를 잘 짜서 들어오셨네요. 네, 가령 이제 말하자면 우열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네. 저는 약간 보관법식으로 네네. 아, 결론을 먼저 약간 정해놓고 어떤 게 그 이게 다음에 이제 사례 네. 자료를 배분을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스터디 연습이 참 잘 되게 하셨던 것 같네요. 네. 평가선님 덕분에 예, 아유, 뭐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1번 26점도 좋은 점수인데 사실 2번이 또 마지막에 푸셨는데 15점이나 받으셨어요. 이 보통 합격생 분들이 받은 점수들이 보통 2번이 10점, 11점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리고 뭐 안타깝게 안 되시는 분들 보면 뭐 2번 같은 경우는 실력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아쉽게 뭐 좀 어떻게 말하면 이제 살짝 과락나신 그런 분들도 2번 점수가 8점, 7점대가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네. 15점 정도면 상당히 고득점인데 뭐 몇 분 정도 푸셨고 어떻게 풀이 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진짜 한 2, 3분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아, 일단 네. 이제 고민한 시간이 좀 있었고. 너무 패닉이 와서 네. 근데 일단 시작은 이제 4번, 3번으로 일단 해서 네. 좀 빨리 끝내놓고. 그렇죠? 자연스럽게 시작하긴 했는데 예. 제가 사실 1번도 다 풀어놓고 나면 네. 2번만 딱 남았으면 약간 마음이 편해지거나 뭐 그런 거 없으셨어요?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 2번도 진짜요? 예. 너무 복잡했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긴 또 큰 문제니까 네. 또 너무 또 허술하게 마무리를 하면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맞습니다. 사례는 보니까 하나 고르셨네요. 15점이면. 사례요? 예, 거래 사례.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2개 고르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또 이제 미국에 많이 빠졌는데 그런 사례 하나 잘 골라가지고 그걸 밀고 그냥 지금 그 많은 호수를 그냥 일괄되게 그냥 빠르게 쳐가지고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지금 너무도 문제를 잘 푸셨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점수가 참 고르게 높게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합격하신 분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일단은 정말 좀 잘 푸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좋은 득점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공부 내용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뭐 좀 이제 지금 보니까 너무 처음부터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네. 그 뭐 합격하기 한 1, 2년 정도 얘기만 해가지고 네네. 좀 노하우 위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다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제가 일단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이론 0.5점으로 까락했거든요. 네, 평균 점수는 맞긴 네네. 했는데 근데 실무 점수가 이제 원래 다른 분들이 워낙 잘 나오셨더라고요. 맞아요. 아, 예, 그렇죠. 네, 작년은 근데- 좀 많이 나왔죠. 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작년 때 50점을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 전략은 이제 보상 부분을 좀 보충해야겠다. 보충을 무조건 해야 됐다. 왜냐면 그 작년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딱 보자마자 제가 보상은 문제는 워낙 많고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에 대한 관련 조문과 산식이 그렇죠. 기억이 안 나니까 네. 그건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이번에는 실무 보상하고 이론 중심으로 네네네.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3방식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일단 준비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모든 범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실 시험장 들어갔을 때 사실 멘탈 관리가 사실 되는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본다 그러면 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합격 직전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약점에 대해서 보완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그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보니까 스터디 문제도 열심히 푸셨네요 보니까요. 네. 네, 스터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진 평가사님 커리큘럼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프레임을 좀 정해놓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가사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랑 교재랑 같이 해서 네. 이제 서브를 제가 만들었는데 서버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 보상 부분하고 네. 법규 이제 법규 법규는 실무 강론 쪽 보상을 네네네 묶어가지고. 그쪽이랑 묶어서 예. 저는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3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이론 강론하고 좀 강론이랑? 네, 예. 묶어서 네, 서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시네요. 네, 그 외에 다른 예. 부분은 이제 정비 사업이나 이제 그런 부분은 따로 이제 표를 제가 네네. 만들어서 네. 네, 최대한 제가 이제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일단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서브를 이제 평가사님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네네. 직접 적용을 하면서 이제 연습도 하고 그렇죠. 네. 어떤 부분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되고 이런 네네.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접근 자체는 맞았는데 숫자 넣는 걸 좀 이상하게 넣었다 약간 이런 부분을 좀 네네. 나눠서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좀 거기 서브에다가 좀 적어가면서 네. 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네,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시면 여기 법규랑 저기 그 실무 과목이랑 법규 그다음에 이제 실무 과목이랑 또 이론 이렇게 지금 크로스로 지금 서버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저의 핸드북이랑 아주 좋은 서버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 필요가 없긴 한데 이렇게 묶어서 만드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한 1, 2년 차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3년 차, 4차 이상 되셔가지고 전체 범위 한 바퀴 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준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요거는 좀 기회 되시면 네네. 뭐 이렇게 가볍게 사진 몇 개라도 좀 찍어가지고 네네. 저희 뭐 이렇게 자랑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뭐 공부하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또 말씀하실 부분이 또 많이 있겠죠. 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일단 스터디 점수 같은 것도 아무래도 좀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네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가 1기부터 4기 끝까지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을 적용하든 안 하든 일단 만주를 하는 거를 만주하는 네, 거? 무조건 만주를 하는 거를 이제 네.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스터디 실무 점수 자체는 40점 넘긴 적도 있고 뭐 50점 넘어간 적은 없었고요. 네. 아, 예. 40점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확실히 그 작년까지는 저희 스터디가 40점대가 고득점이잖아요. 네. 고득점이고 50점 넘으면 수석이에요. 저희 프라임에서는 수석인데 제가 올해부터는 이제 점수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 하신 분들은 50점 이상 나오는 걸로 항상 준비했기 때문에 너무 그 프라임 스터디 실무 어렵다, 뭐 점수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보세요. 그리고 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40점 왔다 갔다 하시니까 39점 받으셨으면 별로 기분 안 좋으셨겠어요. 네,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스터디도 열심히 참여 잘하셨고, 뭐 공부를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일단은 서브를 잘 만드셔서 그 서브에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틀을 만들어서 네. 좀 그 안에서 해결을 해서 그 프레임을 통해서 완주 스터디 스피드를 내는 그 완주에 네. 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네네. 참 그거는 공부 노하우로서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 혹시 뭐 좀 뭐랄까 네. 뭐 그래도 공부하면서 꼭 공부 내용도 있겠지만 네. 뭐 여러 가지 또 노하우들 있잖아요. 뭐 말씀하실 게 있다 그러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여러 합격생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입장에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약간 이렇게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올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제가 이제 맨 처음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했을 때 한 문제로도 떨어지고 두 문제로도 떨어졌었거든요. 1차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턱걸이가 수석이다. 그렇죠. 네. 그런 말이 들어왔고 이제 저는 근데 2차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턱걸이로 붙어야 수석이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제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작년엔 이 정도는 턱걸이 되지 않을까. 저 건방지지만 네, 건방지고 너무 건방지지만 그런 쪽으로 좀 그냥 제 자신을 좀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수석은 어차피 제가 뭐 할 생각 뭐 하면 좋지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그래도 합격자 중에서는 그래도 중위권을 노려보자. 네, 그런 부분으로 마인드로 좀 바뀌니까. 상당히 겸손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수석을 노리신 거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예. 그런 부분도 예. 있었고요. 그래서 예. 이제 올해는 예. 스터디 이제 저는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네. 꽈락 부분 네네. 좀 신경 썼던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꽈락이 나오면 꽈락이 나오면 안 되죠. 네, 예. 꽈락이 나오면 이 부분은 내가 좀 약하구나. 음. 근데 꽈락을 좀 넣으면 네.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정리가 내 나름대로 됐구나. 약간 이렇게 확률이 생기는 네,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뭐 판단했던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4년 공부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저는 처음 1차 할 때 93.5를 받았어요. 네. 네, 미쳤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사실 4년까지 온 것 같은데 1년차 때 2차 공부를 거의 안 했었어요, 사실. 참 그게 지금도 뭐 어쨌든 뭐 4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공부를 참 심도 있게 하니까 이렇게 뭐 강의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하는 뭐 좋은 기회도 생기고 네. 뭐 현업을 할 때도 사실은 좋은 점도 많긴 한데 근데 확실히 이제 빨리 붙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저도 여러분들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뭐 1차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턱걸이가 수석이 맞긴 맞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분들은 참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여튼 이제 1차는 최소한 줄여야 되는 건 뭐 정답인 거고 근데 저는 진짜 그 생각 맞는 것 같아요. 2차는 저는 솔직히 이제 4년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수석한다. 네. 진짜 저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뻔뻔해서 예. 아. 대놓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난 무조건 수석할 거라고. 예. 수석할 거라고. 특히 실무는 무조건 수석할 거라고. 네. 예.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스터디 등수 얘기하셨는데 네. 전 2등하면 정말 화났었어요, 사실. 아. 예. 그런 옛날 라떼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음 자체가 뭐 저는 어떻게 보면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합격을 간당간당하게 하겠다 해서 딱 거기 맞춰서 하는 준비라는 거는 사실 전문 강사인 제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아요. 그 선을 맞추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넉넉하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수석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 에이 설마 합격을 못 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턱걸이를 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조금 요거는 빼고 요거는 빼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약간의 변수만 발생을 해도 시험장에서 좀 불리해지는 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네. 네, 지금까지 제가 10년을 강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는 또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부는 조금 넉넉하게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갑자기 제 평가사님 모시고 제 말이 많이 많아졌었는데 네. 자, 그러면 저기 뭐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말씀 한 번 더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준 평가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좀 느꼈던 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문제 순서 전략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원래 실무를 풀 때 1, 2, 3, 4 그대로 풀거나 아니면 4, 1, 2, 3으로만 풀었었거든요. 딱 정해놓고. 네네. 네.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이제 실전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네. 제가 이제 당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시간도 이제 거기에 따라 사실 배점에 따라 시간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그런데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이제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풀었었어요. 근데 이제 네네네. 또 외부적인 부분에서 이제 네. 좀 약간 그 멘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네. 그것도 괜찮죠. 네, 근데 이제 여진 평가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순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풀어도 되나? 사실 초반에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풀긴 했어요. 근데 네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제 당연히 이제 저도 이제 탈락의 고비를 봤으니까 그렇죠. 제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고민 많이 하셨겠어요. 네, 여진 평가사님 따라서 이제 저도 문제풀이 순서를 저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강의하실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예,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문제풀이 문제 순서는 사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뭐 기출 강의 같은 경우는 그 기출 회차에 맞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순서도 정해들 강의도 해드렸고 네네. 뭐 제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가 사기는 정말 진짜 중요하니까 그때는 네. 제가 이제 문풀 순서부터 만들고 오늘은 뭐 몇 번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앞으로 온다 뒤로 온다 이런 얘기를 다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 1, 2, 3, 4랑 4, 1, 2, 3으로 준비하셨는데 4, 3, 1, 2로 푸셨네요. 네. 역시 이겁니다. 유연성. 예. 철저한 연습을 통한 유연성. 그렇죠.
네. 예. 진짜 스터디를 통해서 예.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습득을 하려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사실 이런 고민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스터디 강의를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직접 문제 적용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 문제를 제가 3번 정도 다시 풀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마다 이제 문제 순서나 이제 그런 부분이 달라진 조금 부분이 이제 그쵸 있는지 그쵸. 네. 예. 그런 부분을 확인하니까 네. 거의 일치를 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일치를 해서 그러면은 문제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거의 저희 레벨로 오시고 학교 아닙니다.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효과를 좀 톡톡하게 보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문제풀이 순서 전략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뭐 말씀 또 뭐 좋은 말씀 또 있네요. 문제 전략 뭐 이렇게 해서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문제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스터디 문제를 이제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처음 봤을 때는 사실 그거를 완전히 체득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좀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서 아까 명가락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점수가 다른 분들에 비해 좀 적게 나온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다시 이제 기본서나 이제 서브를 이제 보면서 네네. 다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네네. 정리를 한다는 게 그냥 내용적인 부분 말고도 만약에 뭐 개별 요인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부분이 있을 때 네네. 그런 부분도 약간 좀 제가 딱 봤을 때 좀 볼 수 있도록 네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약간 그냥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좀 그런 식으로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완하는 전략 아주 좋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예. 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 보기 전에 좀 일신상의 이유로 좀 공부하는 장소도 계속 바꿨고요. 마지막 한 달 전까지도 제가 계속 공부하는 데를 독서실도 갔다가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 관련해서 이제 약간 부고가 있어서 좀 시험 한 10일 전에 네. 하루 이틀을 좀 통으로 날리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 확실히 좀 마지막에 조금 이제 네. 뭐 그런 심적 부담이 좀 있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 결과가 되게 나오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해 어쨌든 결과는 뭐 운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합격을 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성향이 다르고 네. 약간 강점이 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론을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점수도 안 오르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 해에 좀 기출 문제가 맞는 게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운적인 부분을 좀 최소화하는 측면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그냥 본인 자신을 믿고 그냥 강사님 믿고 네.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가면서 네네. 좀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을 하신다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에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시험장 직전에 멘탈 관리해야 되는지 네.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뭐 합격을 하기 위한 과정도 참 다양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100% 진짜 정말 쉬지 않고 공부만 하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공부 과정 자체에서 힘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뭐 가정사라던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주변 환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 시간을 뺏긴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편하게 공부하시면서 대신에 요거는 꼭 챙겨야겠다. 난 네. 이게 좀 약하니까 좀 챙기고 요건 반드시 보고 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잘 정리하신 것 같아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그 실무 고득점 받으신 34기 김대환 평가사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서브 법규 실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서브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차후에 영상 올릴 때 같이 뒤에 보여드릴 거니까요.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수험 계획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